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난 라운드도 재미난 게 많았습니다. 예. 일단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좀 비겼고 동시에 예. 그리고 맨유는 세상에 전승을 달리고 있던 아스날을 잡았습니다. 예. 토트넘은 여하튼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순위 많이 끌어올려놨고요. 네. 브라이튼의 돌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응. 물론 뭐 레스터가 너무 못하는 팀이긴 하고 특히 여기가 수비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수비 실수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5대2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브라이튼이 4승 1무 1패로 4위입니다. 예. 이게 대단한 돌풍이기 때문에 언제 따로 한번 브라이튼을 좀 빼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경기들도 아주 재미난 경기들이 많았는데 상황, 특히 뭐 VAR, 판정 이런 논란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MOTD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VAR 관련해 가지고 이번 라운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VAR인 게 있어도 이거 어떻게 판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 BBC MOTD에서 시어러가 얘기했습니까? 예. 그 친구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데. 예. 근데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예. 그 첼시하고 웨스트햄에서 나왔던 코르네 골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네. 웨스트햄 쪽에서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판정할 거냐 VAR까지 네. 봤는데 그게 왜 골 취소냐? 네. 우리 그거 넣었으면은 첼시랑 2대2 비기는 건데. 네. 모에스 이거-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맨디 골키퍼가 이렇게 첼시에서 나올 때 예. 제라드 보원이 그 경합하로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컨택이 한번 탕 부닥쳐가지고 쓰러졌고 예. 나온 볼은 이제 코르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니까 시어러는 이거 경합 상황인데 이게 왜 취소됐지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반면 이제 투엘 같은 경우는 명백한 골키퍼 차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뭐 양쪽 감독은 자기 쪽으로 예. 해석하죠. 약간 내로를 안 부리는 게 예.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파울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맨디가 먼저 볼을 쳐냈거든요. 방출을 했거든요. 방출한 상태에서 부딪혀가지고 여기 발찬 건 맞거든요. 여기 그래서 아파한 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공격자 파울이 맞다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무리 잉글랜드의 몸싸움이나 예. 그걸 인정하더라도 이건 파울 맞지 않나? 예. 나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게 또 봤거든. 예. 이건 맞다. 예. 아니 때렸잖아. 예. 골키퍼의 팔을 때렸으면 그거는 맞죠. 그걸 안 보면 그러니까 어떡해. 뭐 이게 5대5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보원이 먼저 차고서 이제 찬 과정에서 맞았으면은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동작이니까 서로 경합하다가 예. 딱 부닥쳐버리면. 실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있지, 킥을 있지. 하고 나서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니까 파울이 아니지만은 맨디가 먼저 쳐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파울 맞다라고 봅니다. 시어러는 너무 90년대야. 예. 잉글랜드 그 킥앤러시에 4-4-1을 했던 야 축구는 그냥 피나는 거야 이런 얘기 때문에 난 시어러가 뭐 전술 얘기하거나 이렇게 판정 얘기할 때 가끔씩은 올드해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 노팅엄하고 본머스와의 경기 때도 그 노팅엄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한 것도 약간 논란이 됐죠. 뭐 그러니까 핸드볼 파울을 분 거 가지고 이제 VAR 결과 이제 페널티가 선언된 건데요. 딱 하니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맞은 건데요. 저는 그것도 핸드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PK 선언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핸드볼이냐. 시어러는 BBC MOTD 나와서 이 핸드볼 몸의 동작을 과도하게 키우는 행위. 그래서 볼이 날아오는 방향을 방해했잖아요. PK지. 요건 하여튼간 뭐 시어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의견하고 좀 다르다. 근데 그 뒤에 두 개는 정말 논란이죠. 다른 경기 두 개? 예. 오케이. 요거 얘기하는 겁니까? 브랜드포드하고 리즈? 예. 여기서 그 히키가 수비하다가 썸머빌 그 펜alty 박스 안에서 넘어진 거. 그거 63분경인데요. 일단 히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부터 유니폼을 잡아당기긴 했어요. 근데 심판이 그걸 못 봤죠. 그래서 계속 진행됐죠. 그러다 이제 박스 안에서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페널티킥이라고 봅니다. 물론 더 정확한 판정이었다면은 이미 유니폼을 잡아 끌었을 때 그 앞선에서 프리킥이 주어졌어야 됐지만은 심판이 못 봤으니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스 안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걸려 넘어졌고 VAR은 어쨌건 간에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상황을 보잖아요. 저는 그건 이건 페널티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시마시 감독이 그러니까 이거 아예 파울도 안 불렸어요. 그렇죠. 그 넘어가니까 리즈의 제시마시 감독이 야 장난해? 엄청 막 항의했어. 그랬더니 막 주심이 난 가길래 뭔가 설명하려고 가는 줄 알았어. 막 가더라고 더니 나가 퇴장 딱 주더라고. 근데 저는 퇴장을 줄 만큼 강하게 항의하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장면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예. 아니 뭐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는 잉글랜드 친구들이 보면 이 뭐 웬만한 걸 일단 안 보려고 하잖아. 왜냐면 이제 걔네들이 리그 자체를 좀 빠르게 전개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 권고 사항이 있죠. 아니 근데 VAR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정도 붙잡고 그 정도의 컨택이 있었으면 예. 어깨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을 경합 상황이냐 소유 상황이냐 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유 상황일 때 컨택 빅 파울. 예. 경합 상황일 때 컨택 그럴 수 있어. 예.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소유 상황이라는 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볼이 여기 마이크야. 공격수가 이 마이크 앞에 있고 수비수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수에게 볼은 소유 상황이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면 파울. 예. 근데 만약에 공을 사이에 넣고 둘이서 부닥쳐 경합. 예. 근데 이렇게 밀었잖아. 예. 그 앞에 있었잖아 썸머빌이. 앞에 있었고 뒤에서 밀었고 심지어 저는 여기 다리도 컨택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냥 페널티가 맞다라고 보는데 VAR까지 보고서는 이거를 제가 예. 그 피파 국제 자격증 갖고 있는 심판분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 번 사석에서 그러더라고. 잉글랜드에도 좀 이상해요, 걔네들. 예. 저도 자기네들끼리도 그런다는 거야. 국제 모임을 하면 걔네도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지들 맘대로 해요. 국제 축구 평이니까 그 거기서 규정을 만들고 시행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해가지고 교육받고 물론 이제 리그마다의 약간의 특징들은 있어. 예. 하지만 큰 틀은 단일 룰입니다. 예. 무슨 룰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룰을 약간 해석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 근데 예. 단일 룰인데 그러더라고. 걔도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걔좀 이상하던데. 너무 관대하죠 진짜 예. 프리미어리그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그러니까 국내 축구 팬들도 거의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보다 보니까 판정 기준이 조금 그쪽으로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정도는 뭐 예를 예. 들면. 근데 문제는 아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까 시어러도 그렇잖아. 막 부닥치고 막 보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파울이냐? 아니 걷어차면 파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는 걷어찼다. 예. 아니 잡았다. 예. 컨택이 있었다. 그러면 예. 소유 상황에서는 파울 맞다. 예. 찍었어야 되는데 약간 리자 아쉽다 이런 예. 거고. 또 하나 이제 아스톤 빌라하고 맨시티도 있었잖아요. 예. 그 빌라에서 쿠티뉴가 예. 때려 넣었는데 그 전에 옵사이드 때문에 예. 휘슬이 불었다고 그래가지고 골이 당연히 취소됐죠. 예. 이거는 규정상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시어러는 크게까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맨시티 선수들이 멈췄기 때문에 오심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심판이 멍청했다. 먼저 휘슬을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불지 말았어야지. 자, 제가 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상은 맞았다는 게 뭐냐면 휘슬이 불면 끝나요. 네. 거기서 딱 보니까 옵사이드 길을 드니까 주심이 휙 불어버렸어. 네. 그러면 경기가 거기서 중단이에요. 중단. 네. 그 다음에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그건 노골이 맞지. 네.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빨리 불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그거 옵사이드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게 오심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오심이어도 불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났으니까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딱 부심은 그래서 원래 부심 보고 깃발을 늦게 들이라고 하는 거거든. 교육할 때 늦게 들어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건 간에 부심이 불어도 주심이 안 불면 되는 거잖아요. 최종 권한은 주심이 부는 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비싼 거지. 예. 부심도 너무 일찍 들었고 그다음에 주심도 딱 보고 최종 판정은 많이 그 사심제를 쓰잖아요. 뭐 예. 가끔씩 육심제를 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심제란 말이에요. 부심 둘, 주심 하나, 대기심. 사심제에서 유일하게 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그렇죠. 주심밖에 없어요. 네. 부심이 아무리 들어도 네. 주심이 야 내려. 그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심은 도와주는 그래서 네. 어시스턴트 레프리라고 하는 네. 거예요. 결정은 딱 주심만 들었어도 야 상황 내가 볼게. 일단 슈팅을 때리게 뒀어야 돼. 두고 VR 체크하면 되잖아. 네. 근데 그걸 휙 불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경기 운영에 능력이 없는 거고 그렇죠. 거친 말로 하면 멍청하지. 예. 멍청하게 휘슬을 불어버린 거예요. 네. 바보같이. 네. 그러면 안 됐어. 좀 더 차분하게 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지난 라운드는 요 판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다.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자 부어러 저희 베스트 11 한번 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포메이션 뽑았나요? 이번에 그 4-3-3을 뽑았습니다. 4-3-3. 예. 바로 그러면 공격부터 한번 가보죠. 예, 공격은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는 토니를 뽑았습니다. 이반 토니. 브랜트포드의 이반 토니. 네. 야 이번에 리즈 잡을 때 5대2로 네. 혼자 헤트트릭. 네. 예, 와골 넣고 이거 뭐지? 나 물어봐야 돼. 이것도 하고 막 여기다 골 넣어가지고 카드 날리는 거 아닌가요? 애기 아마 뭐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 같고. 그래서 헤트트릭. 야 그다음에 그 약간 실수로 나온 거 그냥 딱 끊어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키 넘기는. 그것도 그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걷어낸 걸
뺏어가지고 이제 골키퍼 제치고 수비들이 있는데 로빙 슈팅으로 수비 넘겨가지고 넣었죠. 잘하던데? 예.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MOTD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반 토니를 그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 정도 활약이면은 실제 그 이반 토니가 2021년부터 포함하면요 17골로 잉글랜드 선수는 해리케인이랑 그 테미 에이브햄 있잖아요. 세 번째로 지금 로마에 있는 세 번째로 골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 명의 공격수. 또 한 명의 공격수는 마커스 레시포드. 이번에 이제 맨유가 아스날 3대1로 잡을 때 2골. 이 골에 도움 올렸죠. 그래서 3골에 전부 다 관여를 했는데요. 그가 확실히 레시포드는 역습에 있어서는 괴물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전방에 정적으로 세워놓지 말고. 이 경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스날이 주도를 한 경기였잖아요. 그 점유를 해서 계속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맨유가 한 차례씩 빵빵 역습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부페하고 이제 레시포드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죠. 부페가 찔러주면은 레시포드가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는 형태. 또 안토니도 반대쪽에서 흔들어주니까 공간에 대한 배분도 좀 있고 괜찮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레시포드 안 뽑혔고 또 한 명 공격수 누굽니까? 히샬송. 이번에 첫 선발 나가지고 잘해줬죠. 토트넘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선수긴 하죠. 이 경기에서 일단 뭐 크로스 공률 100%였고요. 거기다가 뭐 공격 진영의 패스,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뭐 찬스 메이킹 이런 거 이제 찬스 메이킹은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이런 게 가장 많았었고요. 골고루. 뭐 그리고 호이비엘의 선제골 어시스트 했고요. 또 이제 이 선수 강점이 압박 엄청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수비 가담 엄청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태클 4회, 볼 경합 승리 9회로 최다. 저는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해리케인 나가면서 또 전방으로 가잖아요. 딱 그 보면서 언제 우리가 800억, 900억 이렇게 되고 들어올 때 히샬리송 선수의 분명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로테이션, 교체 혹은 전술적인 어떤 변화들, 압박 좀 다른 유형이잖아. 보여준 경기다. 약간 그리고 억울하다라기보다는 골을 넣었는데 이제 옷을 벗었는데 그게 옵사이드 취소되면서 옐로 카드 맞는 불운도 있었죠. 좀 뭐 불운이야 그 옷을 벗지 말았어야죠. 벗어가지고 너무 빨리 벗었죠. 그래도 호이비엘의 골을 돕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히샬리송만이 아니고 조금 현지에서 VR이 와가지고 아쉬운 부분으로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골 세레모니를 자꾸 눈치 보게 된다고. 근데 우리 그거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중계를 하는 입장이잖아. 저 약간 목이 하는 게 여자 대표팀 K리그 막 계속 중계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중계할 때 골 들어가면 뭐예요? 샤우팅 하잖아. 근데 요즘 뭐가 있냐면 골 딱 들어가잖아. 우리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수들도 이렇게 막 VR 봐. 그러다가 이 가만 서 있어. 골 이게 있어. 약간 이게 축구는 골이 들어갔을 때 딱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옷도 그거면 한참 있다 벗으면 웃기잖아요. 그거 굉장히 웃기잖아요. 가만 있다. 잠깐 이따 골! 그거 너무 이 흥이 다 깨진 상태잖아요. 이미. 여하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히샬리송 선수가 확실히 토트넘의 전술 변화나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 혹은 교체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좀 전술 변화, 뭐 로테이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다. 자, 미드필더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뭐 중앙 미드필더 2명에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맨유에. 뭐 볼터치, 패스,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페널티 박스 안의 패스, 찬스 메이킹 전부 다 최다였습니다. 이 선수를 왜 테나 감독이 쓰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테나 감독 축구에 물론 테나 감독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축구보다는 좀 다르게 가긴 하지만 역습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테나 감독이 축구는 볼을 잘 차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이 이런 플레이메이킹적인 역할들 다 맡아서 하고 있죠. 특히 그 첫 두 골에는 기점 역할을 했었고요. 에릭센이요 전진 패스로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골은 아예 도움을 기록을 하기도 했죠. 맞아요. 좋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 맥칼리스터 브라이튼에. 브라이튼 잘 나가 진짜. 일단 뭐 슈팅 4회 중에 유효 슈팅 3회 정도 이 경기 슈팅이 미쳤었습니다. 일단 뭐 그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이거는 VAR 결과 옵사이드 반칙 불리면서 조금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페널티킥 골 넣고 경기 종료 직전에 환상적인 장거리 프리킥 골이었죠. 그러면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대승을 좀 이끌어줬고요. 근데 브라이튼은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부어러 할 때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팀이 좋아. 사실은 팀이 굉장히 좋아. 자, 또 한 명의 미드필더는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에버튼의 오나나. 머지사이드 리버풀 경기 때 0대0. 사실 에버튼이 잘 버텼죠.
예, 이 경기에서 뭐 볼 경합 승리, 소유권 획득, 공중볼 획득, 태클 최다, 특히 태클을 7회나 성공시켰어요. 거기다 뭐 패스 성공률도 88%로 에버튼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어요. 아, 요 얘기를 좀 할까 말까인데 뭐요? 오나나 이러면 약간 대장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사실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약간 그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성도 좀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에버튼이 그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미드필더 보강을 대거했잖아요. 그렇죠. 예. 오케이. 그 중에 한 명도 오나나기도 하고요. 네. 오나나. 예. 자, 수비로 한번 가볼게요. 수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왼쪽 풀백은요 트로사르. 브라이튼에 예. 예, 브라이튼 많이 뽑히네. 예. 예, 일단 뭐 찬스 메이킹 4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음. 또 이제 정교한 크로스로 솔리마치의 그 헤딩 슈팅을 이끌어내면서 루크 토마스의 자책골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트로사르는 뭐 사실 예. 풀백 개념보다 약간 윙백. 예. 혹은 뭐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크로스의 전진 패스를 받아가지고 결승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없네? 크로스는 제가 2번이나 뽑아가지고 이 경기도 축신놀이 있거든요. 크로스 아, 완전 너무 많이 뽑아서 이번에 쉬게 하신 거죠? 잘했죠? 예, 근데 그 메칼리스터가 골 넣었으니까.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71분 경에는 골라인 타는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은디디의 파울 유도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었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활약이 좋았다. 자, 그럼 반대쪽 예, 오른쪽 패터슨이요. 패터슨 에버튼에. 예.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그 태클 5회로 최다였고요. 가로채기, 클리어링, 슈팅 차단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꽁꽁 묶었거든요. 실제 이 경기에서 루이스 디아스가 유효 슈팅도 연계였고요. 드리블 돌파도 연계였고요.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패스 성공률도 68.2%밖에 안 됐어요. 왼쪽 그때 선발도 치미카스였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로버트슨으로 교체됐었는데 네. 그쪽 라인이 좀 잡혔다. 예. 아하. MOTD에서도 패터슨 얘기를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스코틀랜드 애들 풀백들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뭐 얘네들 무슨 특별교육 학교 있나? 왼쪽은 뭐 로버트슨에 그리고 또 이제 티언이 있고 그렇지. 또 이제 오른쪽에 뭐 히키도 있고 패터슨도 있고 뭐 하는 애들이지? 풀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 빌려. 자, 센터백은 어떻게 되죠? 센터백은 일단 티아고 실바. 아, 첼시에. 예. 네. 볼터치, 경합 승리, 태클, 가로채기 최다였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93.3%에 롱패스도 가장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그 롱패스에서 바로 이제 벤치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오케이. 또 한 명의 센터백은요? 또 한 명의 센터백은 안데르센. 안데르센 펠리스의 네. 예. 뭐 볼터치, 공중볼, 가로채기, 클리어링 최다였는데 클리어링 무려 18회. 18회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자, 90분 경기 18회를 하려면 거기다가 뭐 슈팅 차단도 2회 기록하면서 뉴캐슬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견인했죠. 뉴캐슬도 괜찮은데 네. 예, 좋습니다. 골키퍼는 저는 이 선수 같은데 예, 뭐 픽포드요. 에버튼의 예.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정말 엄청난 예. 선박을 해줬죠. 피르미노 그거 막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피르미노는 슈팅 3개 다 날카로웠어요. 근데 다 막아냈고요. 누네스가 픽포드 보고 쫄아가지고 잘 못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뉴네스가 그거 슈팅은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죠. 약간 투박해. 예. 슈팅 때리는 게. 어쨌거나 이 경기에서 픽포드가 선방을 무려 8회나 기록을 했었고요. 기대 실점이 2.02골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래 실점을 했어야 된다는 예, 얘기잖아. 그냥 2골을 막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0대0 무승부가 나온 거죠. 원래 이제 그 정도의 그 상대의 슈팅 기회를 내줬으면 예.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기는 게 맞았는데 이거를 잡아낸 거다.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슈퍼초코 한 명, 벤치레. 벤치를 예. 72분에 교체 투입돼 가지고요. 76분에 동점골. 그것도 굉장히 아크로바틱했죠. 그렇죠. 그 티아고 실바의 롱패스 받아 가지고 이제 조금 볼이 넘어간 상태에서 각도가 없었는데 골키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겨 가지고 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뭐 마치 상상 축구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88분 경엔 하베르츠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죠. 아, 오케이. 그러면서 1골 1도움 2대1 역전승 견인. 자, 좋습니다. 슈퍼초코까지 벤치래. 네. 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뭐 반칙 장면, 논란이 됐던 장면, 뭐 네. 중요한 경기, 중요한 선수들 하니까 석 정리 한번 되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네.